천리물길 금강과 역사의 도시 공주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연미산 정상에서 새 아침의 여명을 바라봅니다. 공주 서북쪽 연미산 아래에 고만하루, 일명 곰나루가 있고 옛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이곳에 살던 한 나무꾼이 연미산에 살던 앙콤에게 잡혀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2명의 자식까지 두었으나 어느 날 나무꾼이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치자 앙콤이 비간하여 자식과 함께 금강에 빠져 죽었다는 애틋한 이야기입니다. 곰나루 언덕에는 백제시대부터 제향을 올렸던 곰사당이 있으며 그 안에 돌곰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고만하루 솔밭에는 여러 돌곰상들이 있죠. 고만하루 지명은 중국 고서의 고마섬, 일본 서기의 구마나리, 우리나라 용비 어천가의 고만하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어로 고마는 신 또는 왕의 옛 의미도 있다 합니다. 곰나루는 한자어 표기로 웅진이라 했고 이 지명이 웅진 또는 곰주로 불리다가 공주로 바뀐 것은 고려 태조 때부터였다 합니다.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청벽에서 내려다본 금강가 공주시. 일찍이 조선의 문장가 서거정은 그의 시에서 중국에는 적벽이 있고 조선에는 창벽이 있다고 칭찬한 아름다운 층암절벽, 예전에는 창벽으로 불렸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청벽에서 공주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석장리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고장에 사람들이 살았을까? 한반도에 구석기 유적이 없다는 종래의 주장을 뒤집은 역사적 발견과 발굴이 1964년 이곳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구석기층의 집터에서 숯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으로 연대를 측정한 결과 약 2만 5천 년에서 3만 년 전의 집토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폐총을 조사하던 미국의 대학원생에 의해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발견했는데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의 발굴팀이 본격적으로 발굴했습니다. 네, 석장리 유적이 발굴되기 전에는 한국에는 구석기가 없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고요. 그런데 1964년도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발굴로 인해서 한국에도 한반도에도 구석기 인류가 살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석기를 연구하던 그 학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나라 구석기에 연구하는 방법의 그 시초가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한국 구석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후로 구석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박물관, 석장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석장리 유적에서 나왔던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던 그 구석기 유물들이 되겠죠. 석장리 박물관은 지난 5월 구석기의 빛, 금강을 비추다 라는 주제로 5일간 축제를 펼쳐 17만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서기 475년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남진 정책으로 3만의 대군이 백제의 왕도였던 한성을 공격, 왕과 왕족은 물론 귀족들 대부분이 처형당했고 처참한 참패로 쫓기던 백제는 웅진성, 지금의 공주 공산성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웅진성은 금강이 동북쪽을 휘감아 흐르고 있어 고구려군을 방어하는 데 유리했던 지리적 요건을 갖춘 천연 요새였습니다. 백제는 이 왕도에서 5명의 왕이 교체되면서
64년간의 시기에 많은 격변에도 불구하고 백제 중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동성왕 때 건립한 임유각은 궁의 동쪽에 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근거해서 왕궁의 위치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곳 쌍수정 앞에 잔디 광장을 왕궁터로 추정합니다. 공산성은 백제가 멸망할 당시 의자왕과 태자가 피신해 있다 항복하였고, 조선시대 인조왕은 이괄의 난을 피해 있으면서 쌍수정 옆 나무에 기대 멀리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랬다고 합니다. 백제 유적으로 발굴된 연못은 그 깊이와 규모가 웅대합니다. 이 웅진성은 성왕 16년인 538년 보다 원대한 포부에 따라 사비성, 지금의 부여로 옮겨갑니다. 2015년 공산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송살리 고분군. 1971년 7월 5일 무덤 사이에 배수로를 정비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왕릉은 전혀 도굴당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의 역사적인 발굴로 이어져 학계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이 컸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이며 신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긴 묘지석입니다. 특히 무덤의 피장자가 백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훌륭한 군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그동안 전설처럼 여기던 백제 문화의 찬란한 실체가 세상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최초로 발굴에 참여했던 공주의 학자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박용진 공주교대 전 학장은 당시를 회고합니다. 그 5시경입니다. 연도 입구에 이제 진묘수, 돌로 만든 무덤 석수가 있고 그 석수 앞에 와서 머물렀어요. 머물면서 보니까 글자가 써 있어요. 그게 왕의 지성입니다. 이 글자를 김원용 선생님이 읽어 나가르치는데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연 62세 계묘년 5월 병술삭 7일 임진부흥.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하니까 이건 무료왕릉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이건 무료왕릉이다. 무료왕릉에서는 금관장식, 팔찌, 귀걸이 등 모두 4,600여 점에 이르는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12종목 17점이 국보로 지정될 만큼 소중한 문화재들로 백제사는 물론 미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백제의 폭넓은 국제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무령왕릉과 거기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섬세한 아름다움과 독특한 양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현대 미술 속에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곳에 와서 유물들을 보면서 창작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어떤 힘을 얻고자 합니다. 백제 문화의 특징과 우수성은 소박하면서도 풍요한 토기. 백제의 와당에 새겨진 연꽃 문양은 중국이나 일본, 신라, 고구려와는 다른 섬세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백제 불교 미술 역시 독보적인 면모가 보입니다. 그 백제 불교 어떤 문화의 특징은 바로 신비로움과 자연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멀리 서산에 있는 그 마의 삼전불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쾌맑게 그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어떤 그 백제인을 그 모방한 바로 이 그 백제의 미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옆에
한쪽 다리를 얹고 있는 그 반가 사유상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그 신비로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자연미와 이러한 신비로움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제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일본 국보 1호 반가 사유상, 일본 법륜사에 있는 백제 간음 역시 백제 불교 미술의 진수라 할 것입니다. 공주시 무릉동에는 판소리 명창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 전수관이 있습니다. 선생은 1973년 판소리 적벽가로 인간문화재가 된 국악인이며 평생 우리 소리 판소리의 보존과 발전에 힘써왔고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 일족이 속에 다 어디 났건 말이냐. 이놈을 잡으려고 오정문 출사눈 볼 때가 지나섰다. 그건 다 카레리라 사이에 제차의였어. 우리 소리는 내가 지킨다 라는 말을 남긴 박동진 명창을 추모하는 18회째 음악회가 지난 7월 공주 한옥마을 광장에서 베풀어져 판소리의 진수를 즐기게 합니다. 역시 판소리는 우리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자신만 팔아먹은 몸을 사형 소아 설대기소 비수고 저는 칼도 당장 목숨을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삶이 있었던 고장 공주 땅은 소중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긍지를 품고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